네, 봅시다. 처음에 할 일은 윈도우에서 그 에디팅 하기 편한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. 지금 이게 러닝이라 처음에 켰을 때 잘 안 맞으니까 편집하기에 윈도우로 가서 거기서 에디팅을 선택해서 갈게요. 자, 이제 소스를 가져올 건데 편집하실 영상 소스들을 프로젝트 그 좌하단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 창이 있잖아요. 그 빈 공간으로 드롭다운 하거나 혹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거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임포트에서 파일들을 다 임포트 합니다. 소스를 다 임포트 하시고 편집을 시작하시면 돼요. 시퀀스라는 거를 최초에 만들어야 됩니다. 시퀀스는 여러분이 그 편집하는 그 타임라인을 활성화시키려면 시퀀스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에서 뉴에서 시퀀스 단축키는 컨트롤 N. 아도브사 제품은 컨트롤 N이 새 작업을 시작할 때 도큐멘트를 새로 만든다든가 컴포지팅을 새로 만든다든가 컴포지션 창 혹은 뭐 시퀀스를 만들 때 다 컨트롤 N이니까 외워두시면 좋고 컨트롤 N 누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이 설정들은 다른 어떤 편집 환경에 맞춰서 거기 세팅을 다 해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커스텀으로 세팅으로 넘어가서 커스텀 설정하신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1초에 몇 프레임짜리 29.97도 좋아요. 이것도 방송 표준이고 좋은데 굳이 뭐 디지털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29.97로 안 하셔도 되고 30 혹은 우리가 많이 쓰는 24가 있어요. 30 내지는 24로 할 겁니다. 우리 저 학습할 때는. 그렇다고 29.97 쓴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프레임 사이즈는 1920, 1080 이게 풀 HD인데 16대 9 화면으로 요즘에 거의 다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. 앞으로는 뭐 더 큰 것도 쓰겠죠. 지금은 일단 1920, 1080 이 3개월 과정 안에서는 1920, 1080을 쓸 거예요. 픽셀 어스펙 라시오는 스퀘어 픽셀, 필드는 노필드 프로그레시브 스캔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요. 요거를 이제 세이브 프리셋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보이는 요 설정들 이 정도만 맞춰주세요.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까 시퀀스 프리셋에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내 설정 선택하시고 앞으로 똑같은 설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. 3개월 과정 안에는 다 지금 설정으로 할 거예요. 자, 시퀀스 네이밍만 정해준 다음에 저는 지금 컷 편집 기초라고 시퀀스 네이밍을 정해서 시퀀스가 저렇게 생겼고 타임라인은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 부분이 플레이 헤드 포지션이라고 시분초 프레임 순서대로 시분초 프레임 시간, 분, 초, 프레임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. 그 저 타임라인에 있는 파란 막대 저거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저 친구가 위치하는 위치를 뜻해요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차차 다른 거 배울 때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상황이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할 거고 V1, V2, V3 이렇게 있는 건 그 비디오 트랙 A1, A2, A3 이렇게 있는 건 오디오 트랙 우리가 그저 소스를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넘겨서 쓸 건데 비디오 1으로 넘기면 이제 비디오 1에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잡아서 드롭다운으로 드래그해서 던져 넣으면 내가 만든 그 시퀀스 설정과 영상의 그 설정이 다르다. 그럴 땐 이런 질문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냥 영상을 그냥 시퀀스에 그냥 던질게요. 굳이 힘들게 만든 시퀀스 세팅을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Keep Existing 세팅을 눌러서 기존 그 시퀀스 설정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그냥 쓰겠습니다. 이 파란 막대가 인디케이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면서 프리뷰 할 수 있죠. 영상을 서칭할 수도 있고 장면을
예,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이 작은데 그 시퀀스 1920-1080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. 사이즈가 지금. 요거를 딱 맞추는 법이 있는데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이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는 항목이 있어요. 스케일을 프레임 사이즈에 맞추겠다. 네, 저거 누르면은 프레임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영상을 간단하게 그 자르고 붙이는 법을 써볼 거예요. 저는 그 수강생들한테 CV 딜리트 뭐 이렇게 그냥 CV 딜리트, CV 딜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축키를 의미하는 거고, 처음에 C를 누르면은 그 오른쪽 툴바에 그 레이저 툴이 선택이 돼요. 그럼 레이저 툴은 내가 원하는 곳을 그냥 툭툭툭 찍으면 다 그 잘라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. 기본적으로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겠죠. C 눌러서 면도칼 선택하고 레이저 툴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화면을 그냥 툭툭툭 찍으면 저렇게 다 클립이 잘려져요. 그래서 자, 컨트롤 Z로 취소 좀 하고, 컨트롤 Z가 취소해요. 그리고 다시 V키 누르면은 이동키, 그 셀렉션 툴이고, 뭐 보통 셀렉트 앤 무브 뭐 다른 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. 저걸 눌러가지고 선택하고 내가 지우고 싶은데 선택하시고, 말 그대로 그 키보드의 딜리트 키거나 혹은 백스페이스 키랑 딜리트 키는 다 지우는 기능이죠. 그런 다음에 저렇게 남겨진 빈 공간, 저걸 이제 리플이라고 그러는데 프리미어에서 리플을 선택해서 저것도 지우면 돼요. 그러면 저렇게 원하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죠. 기초적인 방법으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컷 편집을 해나갈 수 있어요. 지금도 자, 원하는 그 중간 부분을 덜어내서 컷을 붙이는 게 목적인데 잘라내고 C로 잘라내고 V로 선택해서 이 부분을 지우고, 빈 공간 리플도 선택해서 지우고, 그러면은 저렇게 컷이 붙어버리죠. 네, 이런 식으로 편집의 기초입니다. CV 딜리트. 자, 클립을 보시면은 클립 앞 뒤에 저렇게 하얀색 작은 삼각형이 달려 있어요. 저 삼각형은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. 맨 앞부분, 영상의 맨 앞부분, 영상의 맨 끝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게 살아있다면 커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잘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. 네,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, 편집할 때. 오늘은 그 렌더링까지 해볼 거예요. 그 임포트부터 렌더링까지 다 한 번에 그 작업 프로세스를 볼 건데, 저기 보면은 그 타임라인에 저 3선이 있어요. 3선. 그 부분을 누르면은 워크 에어리어바라고 렌더링 범위를 보여주는 막대를 좀 볼 수 있습니다. 옛날에는 이게 디폴트로 나와 있어서 좋았는데, 이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동영상을 출력할 건지 그러니까 최종본의 그 길이죠. 그거를 범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걸 좀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맞춰서 작업을 할게요. 근데 비록 영상은 저렇게 두 덩이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영상은 빼고 저렇게 앞에만 워크 에어리어바를 맞추면 저기까지 영상이 만들어질 거예요. 그러면 다시 파일로 가서 익스포트해서 미디어, 단축키는 컨트롤 M, 파일, 익스포트, 미디어, 저걸 눌러줍니다. 바로는 안 뜨고 조금 있다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. 무거우면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그 파일 네임에 내가 만드는 최종 아웃풋의 그 영상의 이름을 여기다가 정해주시면 돼요. 잘 쓰시고 어디다 저장할 거냐, 그 밑에 로케이션 그거 눌러서 저장할 그 부분을 선택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에 렌더링 걸려도 동영상이 생겨요. 내가 편집한 영상이. 자, 포맷은 H264. 바로 그 밑에 있는 거 포맷 H264로 하시고, 요즘은 다 H264로 하니까 H264, 즉 3개월 과정에서는 계속 H264로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프리셋은
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로 그냥 할게요. 예, 여기서 H264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. 뭐 되게 많아요. 다양하게 코덱이. 뭐 MP3도 있네요. 예, 근데 H264로 선택해서 할 거고, 다른 거는 뭐 크게 안 볼 건데 비디오 쪽에 그 비트레이트 설정만 얘기를 좀 할게요. 네, 이거는 H264 하고 비디오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은 뭐라는 거인데 그거 눌러서 비트레이트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. 고정 비트레이트, 가변 비트레이트 설정하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, 가변 비트레이트인 VBR 원패스에서 타겟 비트레이트 수치만 좀 조절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으면은 화질이 훨씬 좋겠죠. 근데 용량이 좀 커질 거고, 이게 낮을수록 용량이 작아지고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, 유튜브나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그냥 한 14?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으니까 네,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. VBR 원패스에서 적절하게 설정해 주시면은 최종 아웃풋의 그 용량도 얘가 예상해서 오른쪽에, 지금 이 화면에서 오른쪽 최하단에 보면 뭐 33MB 이렇게 돼 있는데, 예, 이렇게 예상 용량도 설정을 해줍니다. 근데 이게 맞지는 않아요. 딱 맞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저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맨 오른쪽에 아래 그 익스포트 그거 꼭 눌러줘야 됩니다. 예, 그걸 꼭 눌러주시면 돼요. 저기 이제 워크 에어리로 맞춰져 있죠. 이란 그 워크 에어리어 바 그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만큼 렌더링 걸어줄게. 요걸 얘기하는 거고, 이제 최종적으로 다 맞춰졌으면, 예, 여기 이제 세부 옵션도 여기 써 있죠. 비디오 뭐 1920, 1080 이런 거 다. 자, 그래서 익스포트 이거 누르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쭉 렌더링 걸리면서 나중에 여기 나오죠. successful. 자, 영상 만들어졌다. 이렇게 여기 가봐 이런 겁니다. 근데 1강은 이렇게 마칠게요.